안녕하세요. 네, 한방에 이해하는 부동산 아제트입니다. 자, 오늘은 민법 중에서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을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 유상계약, 무상계약, 쌍무계약, 편무계약까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쌍무계약을 하면 같이 나오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거든요. 거기서 이제 상환이행 판결 여기까지 다 같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다 엮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은 쉽죠. 기본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유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출연하는 계약이에요. 그러니까 출연한다는 건 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. 뭔가를 내놓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하는 게 유상계약이 되는 거고, 무상계약은 한쪽만 내놓는 거예요. 또는 양쪽이 같이 내놓더라도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, 한쪽은 한쪽한테 주는 건데 다른 쪽은 주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. 요게 이제 무상계약이고요. 쌍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유상계약 있죠. 요 유상계약 서로 출연하는, 서로 내놓는 이게 서로 결련성이 있을 때,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결련성이라고. 결련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결련성이 있을 때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결련성을 가지는 경우, 요게 이제 쌍무계약이고요. 편무계약은 결련성이 없는 게 그냥 편무계약이에요. 자, 그래서 약간 이해할 때, 야, 그럼 뭐가 뭐야 이렇게 애매하실 수 있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계약 중에서 양쪽이 내놓은 채무가 결련성이 있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 됩니다. 또 반대로 모든 무상계약은 다 편무계약이 돼요. 왜냐하면 무상계약 자체가 한쪽만 내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만 내놓는 거면은 당연히 편무계약이 되죠. 근데 반대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 되진 않고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이 되진 않아요. 그럼 요 대표적인 게 소비대차예요. 금전 소비대차. 보통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.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. 이쪽에 갑하고 요 을이 있어요.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. 자, 1,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. 빌려주기로 하면서 을이 뭔가를 받는 게 없잖아요. 물론 나중에 을이 다시 이자를 더해가지고 갑한테 갚아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만을 보면 갑은 그냥 을한테 아무 받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편무계약이 됩니다. 을이 뭔가를 해주면 내가 빌려줄게. 요런 계약이 아닌 거죠. 물론 이제 차용증하고 써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는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으로 봅니다. 그렇게 보는 거고요. 쌍무계약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. 쌍무계약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이 그냥 보면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결련성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지문에 섞여 나오면 많이 헷갈려요. 그러니까 쌍무계약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유상계약을 집어넣거나 유상계약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쌍무계약을 집어넣으면 지문으로 읽어보면은 진짜 맞는 지문처럼 보이게 되거든요. 근데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. 자, 쌍무계약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거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거. 자, 우리가 쌍무 이러니까 뭐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? 저는 그런데 무쌍 이런 느낌, 뭐 쌍용, 더블 드래곤 이런 느낌이에요. 옛날에 오락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알 텐데 요런 거 서로 막 싸우는 거. 고등학생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등학생. 남자 중고등학생들 싸우면 멱살 많이 잡습니다. 서로 멱살 딱 잡거든요. 딱 잡고 이런 우리 조카 18색깔 크레파스 같은 새끼 하고 저쪽에서 딱 잡고 얘기하죠. 이런 신발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서로 멱살 잡고 싸우거든요. 싸우는데 자 얘들이 왜 멱살 잡냐면요. 일단 주먹이 날아가서 때리기 시작하면 진짜 싸움이 됩니다. 근데 멱살까지는 괜찮아요. 보통 서로 이렇게 딱 멱살 딱 잡아도 아직 안 싸우는 거예요. 멱살 잡는다는 건 안 잡으면 제가 나 먼저 칠까봐 일단 잡고 봅니다. 딱 둘이 딱 잡는 거죠. 딱 둘이서 이렇게 멱살 딱 잡으면 이제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졌죠. 막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. 만들어지는데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. 아씨 이거 별로 싸우고 싶진 않아요. 싸우기 싫은데 내가 먼저 나와버리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. 얘가 놓으면 내가 놓긴 하겠는데 서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.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선생님이 딱 오죠. 애들이 누가 부르거든요. 야, 시끄러우니까 또 선생님이 딱 와요. 와가지고 야, 너희 새끼들 싸우는 거야 지금? 하면 서로 맥살 잡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지금? 야, 나한테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. 선생님 와가지고 야, 너 빨리 멱살 안 나?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.
아니 이 자식이 먼저 다 잡았단 말이에요. 얘가 안 노니까 나도 못 놓는 거죠. 라고 얘기할 거예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얘기하겠죠. 야, 그럼 둘이 동시에 해놔. 그래서 둘이 동시에 탁 놓으면 안 싸우고 끝나집니다. 근데 실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이유는 얘가 놓으면 나도 놓겠는데 내가 먼저 놨는데 상대방이 안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게 겁나거든.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쌍무계약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. 아까 선생님이 놔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상환이행 판결이에요. 자, 차근차근 설명 좀 드릴게요. 자,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이쪽에 갑하고 을이 서로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. 자, 갑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을이 1억에 사기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자, 갑은 을한테 이제 건물을 주면 되죠. 을은 갑한테 1억을 주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예를 들면 1월 1일에 서로 계약을 하고 1월 30일에 서로 주기로 한 거예요. 근데 갑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. 아씨, 내가 건물을 먼저 줬는데 을이 나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? 라고 걱정되잖아요. 걱정되잖아요, 솔직히. 자, 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. 아, 내가 돈 먼저 줬는데 제가 내 돈 먹고 날라버리면 어떡하지? 건물은 안 주고?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로 불안한 거예요. 불안하니까 제 계약 날이 됐는데 1월 30일이 됐는데 서로 돈을 안 준 거야. 한 명은 건물 안 주고 한 명은 돈 안 준 거예요. 한 2월 초쯤 돼가지고 갑이 먼저 얘기하겠죠. 야, 너 왜 나한테 돈 안 줘? 하니까 을이 생각하는 거예요.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씨, 너도 나한테 건물 안 줬잖아. 네가 나한테 건물을 줘야지 내가 너한테 돈을 주지. 갑도 얘기하겠죠. 야, 씨,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내가 건물을 주지. 서로 싸울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분명히 을한테 사실 받을 돈이 있어요. 1억을 받을 돈이 있잖아요. 받을 채권이 있거든요. 자, 물론 자기가 건물을 줘야 되는 건 채무가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어쨌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. 채권이 있으니까 이제 뭐 법원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. 법원에 가서 저 자식이 나한테 1억을 안 주고 있어요. 판사님, 저 자식이 나한테 1억을 안 주고 있어요. 라고 이제 소송을 거는 거예요. 그러면은 판사가 을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. 야, 너 왜 1억 안 주고 있어? 하면 을이 이제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. 항변을 하는 거예요. 아니, 저놈이 나한테 건물을 안 주니까 나도 돈을 못 주는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요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. 자, 이렇게 쌍무계약은 서로의 채무가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주는 거야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쌍무계약입니다. 요게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되는데, 자,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.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. 정확한 의미는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서로 멱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왜 너는 멱살을 안 놓니? 라고 하면 쟤가 안 놓으니까 나도 안 놓는 거예요.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아까 얘기했던 갑하고 을의 관계에서 을 보고 너 왜 1억 원 갑한테 안 주니? 라고 하면 을이 얘기를 하겠죠. 쟤가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나도 안 주는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. 변명을 하는 거죠. 왜 안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. 자, 그러면 차례차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유상계약은 서로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. 출연하는 걸로 끝인 거고, 쌍무계약은 이 출연한 서로의 채무가 서로 대립을 하고 결련성을 가지고 있는,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멱살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서로 멱살이 안 잡아지는 상태가 어떤 거냐? 소비대차 관계라든지, 이제 민법에서는 자주 얘기하는 게 현상광고예요. 현상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. 누군가가 제 휴대폰을 찾아주시면은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.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제 휴대폰을 가져온 사람한테 누구든지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내가 10만 원을 주면 돼요.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죠. 아니, 너 나한테 10만 원 안 주면 나 안 찾아줄 거야.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보면서 이 미친놈 아니야. 야, 차 갖고 와야지 내가 10만 원을 주지.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잖아요. 내가 휴대폰을 누군가가 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겠습니다. 라고 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거든요. 서로 주는 게 있잖아요. 누군가는 나한테 휴대폰을 가져오고 나는 그게 대해서 10만 원을 주는 거니까. 이 유상계약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경우에는 쌍무계약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
야, 네가 나한테 10만 원 안 주니까 나 휴대폰 못 찾아주겠어.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. 마찬가지로 저도 이 사람 보고 야, 네가 빨리 휴대폰을 찾아줘야 내가 10만 원을 주지.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냥 누군가가 이제 휴대폰을 찾아오면 내가 10만 원을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. 예를 들면 제가 심부름 센터를 써서 10만 원을 주고 내 휴대폰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내 휴대폰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줄 수는 있겠죠. 요렇게 되면은 이제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그 사람은 그 휴대폰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.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고.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을 휴대폰을 찾는 그 행위를 시작을 착수를 안 할 테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착수를 안 하면 내가 돈을 안 주고, 이게 성립이 되겠죠. 서로 쌍무계약이 되거든요. 근데 현상강호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.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쌍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결련성이 없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결련성이 없는 걸로 보는 뭐 몇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.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쳐요. 자, 그러면 내일 비가 안 온 거예요. 그 다음날 비가 안 왔어요. 그럼 그 상대방이 나한테 따질 수가 없잖아요. 야, 네가 10만 원을 안 줬으니까 내가 비를 안 오게 했잖아. 아니, 무슨 비의 신이면 가능해요, 그 상대방이.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계약은 맺을 수 있잖아요.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결론성은 전혀 없는 거죠.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계약은 무상계약에 들어갑니다, 거의.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급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계약에 들어가고, 이런 것도 있겠죠. 아들하고 이제 아빠하고 관계에서 아들 보고 야,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애가 합격하고 나서 나한테 차를 받아갈 수는 있겠죠. 근데 애가 불합격한 거야. 애가 불합격하고 나서 내가 이놈 시키 너 왜 불합격했어 하면 애가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. 아빠가 차를 안 사줬으니까 내가 불합격했죠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이 서로 결련성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. 네가 합격을 하면 내가 차를 주겠다고 하는 거지, 차를 왜 합격을 안 했냐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차를 안 줬으니까 합격을 안 못한 거예요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. 요거는 두 개가 결련성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결련성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네가 먼저나 내가 먼저나 라고 하는 요 관계가 바로 그 쌍무계약이고 서로 결련성이 있는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중간에 나왔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는 조건이 딱 세 가지예요. 첫 번째가 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. 첫째는 쌍무계약일 것. 자,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할 것. 이렇게. 자, 변제기가 도래할 것.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의 채무를 요구를 할 경우, 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그대로, 이게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간단합니다. 쌍무계약인 거는 당연히 동시이행의, 야 네가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해라는 이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쌍무계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련성이 없는 관계면 애시당초에 이 동시행의 항변권 자체가 얘기할 뭐 의미가 없어요. 아무 의미가 없죠. 자,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까 갑하고 을의 관계에서 요 부분이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, 자, 갑하고 을의 관계에서 둘 다 1월 30일에 서로 돈을, 이 건물하고 돈을 주기로 했잖아요. 주고받기로 했으니까 1월 30일이 넘었는데, 예를 들면 2월 한 2일, 2월 3일이 됐는데 계속 돈도 안 주고 건물도 안 준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줄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너 왜 안 주는 거야? 라고 했을 때 제가 안 주니까 나도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한 1월 20일쯤 돼가지고 상대방 보고 야, 너 왜 나한테 돈 안 줘? 아니, 돈 줄 때가 안 됐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당연히 변제기는 도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재밌는 게 나오는데, 만약에 갑은 건물을 30일 날 주기로 했고요. 을은 돈을 20일 날 주기로 했다고 쳐요. 서로 다르잖아. 10일간의 차이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을은 20일부터 30일까지 사이는 원래 돈을 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. 줘야 되는 시기인데, 그러면 갑이 을 보고 야, 너 왜 나 내 돈 안 줘? 라고 하면 1월 20일하고 25일쯤 돼가지고 갑이 을 보고 야, 너 왜 나한테 돈 안 줘? 라고 하면 을은 할 말이 없어요. 네가 안 줬으니까 난 안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아직 30일 안 됐거든. 갑은 1월 30일을 주기로 했잖아요.
그리고 을은 1월 20일 날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30일 날 주기로 한 거를 아직 25일이니까 아직 안 준 상태에서 을이 갑보고 아니 네가 안 줬으니까 나도 안 주는 거지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을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. 그 안 준 1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1월 30일이 와버렸어요. 1월 30일이 오면 갑도 건물을 줘야 되잖아요. 그죠? 갑도 건물을 줘야 되는 상태인데 근데 갑이 이 상태에서도 계속 건물을 안 주고 있다. 그럼 이제 을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건물을 안 줬으니까 나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재밌는 거죠?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려면 두 번째,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. 이거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. 물론 당연히 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. 왜냐하면 내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 안 했으면 당연히 아직 안 줘도 되니까. 그건 뭐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채무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, 내 채무의 이행을 요구했을 경우에요. 아까 이행한 요 멱살 잡는 거예요. 상대방이 내 멱살을 이렇게 안 놓은 상태에서 내 멱살을 안 놓고 야 멱살 놔라고 얘기를 해야지. 상대방이 내 멱살 먼저 놔버린 거예요. 놓고 나서 야 넌 왜 멱살 안 놔? 라고 하면 아니 네가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. 아 지금 안 잡고 있는데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아까 방금 갑을 관계에서도 갑이 자기의 건물을 안 준 상태에서 을이 1억 원을 안 주는 거면 그러면 1을 안 주는 거면은 얘기할 수 있겠죠. 야, 저 자식이 나한테 건물을 안 주니까 나도 돈을 못 주는 거예요.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갑이 이미 건물을 줬어. 그러면 당연히 을은 제가 어쩌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냥 줘야지 자기 거. 자, 요게 세 가지입니다. 이 내용이 이해하면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쌍무계약일 것.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.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. 이 말을 어렵게 하니까 어렵게 들리는데 실제로 내용은 되게 쉬워요. 내용은 되게 쉽고 이 부분에서 약간 몇 가지 재밌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. 주장을 하는 거고 자 아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. 와서 야 니네들 왜 서로 멱살 잡고 있어? 왜 안 나?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했죠? 야 그럼 둘이 동시에 나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환이행 판결입니다. 실제로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갑하고 을 보고 야 너네들 왜 서로 지급을 안 하는 거야? 하면 이제 서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했을 때 야 그러면 둘이 동시에 상환해 서로 이행을 해 라고 이제 시키는 게 상환이행 판결이 됩니다.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유상계약, 무상계약 부분하고 쌍무계약, 편무계약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,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이어지는 상환이행 판결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 지금까지 아제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것만 기억하세요. 멱살. 끝.